이 고분군은 경남 창녕에 있는 삼국시대 돌무지더널 무덤 앞 특이식 돌더널 무덤 등이 발굴된 무덤군으로 사적이자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일부입니다. 창녕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지난해 12개 나라 중 하나인 불사국으로 비사벌이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이 고분군은 총 150여 기 정도가 확인되는데 출토 유물과 구조 양상을 볼 때 5세기, 6세기가 중심연대가 된다고 합니다. 교동과 송현동으로 각각 관리되다가 2011년 7월 28일 두 고분군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적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송현동 고분군은 목마산의 남서쪽 구릉말단부와 남동사면 일대에 50여 기가 분포되어 있으며 교동 고분군은 목마산성의 북서쪽에서 남동으로 뻗어내린 구릉의 정선을 따라서 90여 기가 있습니다.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 확인되는 내부 구조는 적성목곽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추가장이 가능한 횡구식 석곽을 매장 주체부로 했고 석곽의 평면은 세장 방형이 대부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10년 세키노 다다시가 방문해서 목마산성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던 고분을 처음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후 1917년 9월 이만희 씨 류가 고분의 분포 및 수습 조사를 하였고 하마다 고사코와 우메아라 스에지이의 21호분과 31호분 발굴, 다니 사이이치의 5호분, 6호분, 7호분, 8호분, 89호, 10호분, 11호분, 12호분, 91호분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 경작과 도굴 등으로 파괴되다 1963년 1월 21일에 교동고분군과 송현동고분군이 사적으로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1990년대부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조사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우리 손으로 발굴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자료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창녕 지역 정치체의 존부와 그 향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90년대의 조사를 통해서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의 고배 굽다리 접시를 비롯한 출토된 토기들이 창녕만의 지역색을 띈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이른바 창녕 양식 토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다소 미시적인 차이라서 신라토기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한편 교동 7호분은 적성목광묘이기 때문에 신라의 영향권에 들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근의 개성 고분군과 관련해서 봐도 교동 고분군을 위시한 창녕에 존재하였을 정치체의 성격은 어느 정도 독자성을 띠긴 해도 신라의 영향권 아래에서 활동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당시 편호 기준으로 89호분에서 함께 출토된 귀걸이입니다. 좌측은 전형적인 신라식인 반면 우측은 산치자형이라고 해서 주로 대가야 고분에서 출토됩니다. 교동 고분군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공반 유물입니다. 참고로 교동 고분군이 신라의 영향권에 포섭되어 간접적 지배를 받은 집단의 무덤이라는 전제 아래 의성 금성산 고분군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의성 양식 토기가 경북 북부로 확산되는 점에서 신라 북쪽 외곽의 거점적 역할을 담당했다면 창녕 교동 고분군은 신라 동남부의 거점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집단이었습니다. 두 고분군 모두 수도 경주를 제외하고는 지방에 있는 고총들 중 규모가 가장 크므로 신라가 영남 일대를 어떻게 경영하고 다스리려 했는지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 고분군은 적성목광묘인 교동 12호분을 제외하면 대체로 횡구식 석광묘입니다. 송현동 고분에는 6, 7호분이나 16, 17호분처럼 표형분이 확인되지만 교동 고분군에는 7호분, 89호분처럼 대형 고분을 중심으로 중소형분이 배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중앙에 관대를 놓고 관대의 앞뒤로 유물장 칸과 순장자 공간이 있습니다. 출토 유물은 은제 조익형 관모 앞 장식, 은제 심엽형 대금구, 삼연문안두대도 등과 같은 경주계 금공품을 부장하고 있습니다. 송현동 7호분에는 농나무로 만든 배 모양의 통나무관을 사용하였으며 15호분의 횡구부에서 발견된 순장인골은 16세의 여성이었는데 송현이로 명명했습니다. 송현이는 금동제 귀걸이를 착용한 채로 매장되었습니다. 이 고분군은 하나의 봉토 아래에 일기의 무덤 주체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토 유물은 대체로 신라 양식에 속하지만 창녕 양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와 경주 양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장신구를 비롯한 금공품도 대체로 경주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큰 틀에서 보면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신라의 한 지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며 외래계로 볼 수 있는 대가야계의 귀걸이나 외로부터 입수한 농나무로 만든 관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 비자벌 창녕의 옛 이름의 지정학적 중요성, 지역 간 교류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산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나무위키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을 제가 촬영한 드론 영상을 배경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창녕박물관과 고분군을 답사하시겠습니다.
난 저거 정말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이거 잠깐 봐봐요. 이거 보고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토기 양식권, 토기 교류권. 이게 뭡니까? 아무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고고학자들, 이 동네 고고학자들 그냥 막 분류해 놓은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여기가 무슨 고고학 전문가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답답하네. 이것만 보면 진짜 일반인들이 그냥 그들만의 세상. 아니 뭘 설명을 해놔야지. 양식권이 뭐야? 교육권이 뭐야? 이렇게 말고 몰라. 이걸 찾아봐요. 네, 선생님 반성 안 해. 아이 참.
더워. 이 지구 1호부는 이 지구에서 지형상 가장 높은 지점에 조성된 중심 고분으로 대형 봉분을 가진 횡구식 석실분입니다. 횡구식 석실은 매장시설을 구축한 후 시신 및 껴묵거리의 안치와 추가 매장을 하는 횡혈식 석실의 장법을 수용한 묘제입니다. 시신을 안치하는 곳 시상은 모두 3회 설치되어 2차례의 추가 매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분의 호석 부근에서 대호 한 점이 파손된 채로 출토된 것으로 보아 호석을 축조할 당시 별도의 의뢰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고분은 분구를 축조하면서 일정하게 구역을 나누어 성토한 구획성토 방식으로 축조되었습니다. 도굴되어서 20여 점의 유물만 확인되었지만 중요한 유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소형 청색 유리재 구슬을 감입하여 장식한 금 귀걸이는 출토 사례가 적은 유물이고 팔찌와 허리띠도 출토되었는데 유물로 보아 신분이 높은 여성이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우 더워.
이거 오는 길에 봅시다. 교동 1지구 14호분. 1지구는 안내판이 잘 정비되어 있네요. 6세기 초의 돌덧널 무덤으로 벽은 화강암을 쌓아 만들었습니다. 돌덧널은 4개의 공간으로 구분해서 유물과 시신을 안치했는데 시신의 발치에서 여러 명의 사람 뼈가 출토되어서 순장으로 추정됩니다. 가야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인 돌덧널이지만 무덤의 구덩이를 토자 형태로 파고 한쪽에 짧은 벽을 마지막에 만들어 입구로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창녕 돌덧널 무덤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13호분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확인된다고 해요. 일지구 12호분은 신라 무덤 양식인 돌무지덧널 무덤입니다. 창녕에서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비와가야와 신라의 교류 양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무덤이라고 하네요. 일지구 7호분입니다. 일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표 무덤이라고 합니다. 주위로 중소형의 무덤들이 있는데 이는 비와가야, 지배층의 계층 분화를 보여주는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만들어진 원형 봉분으로 구덩식 돌덧널 무덤입니다. 봉분의 직경이 31m로 가야 무덤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편입니다. 금동관, 총동불잔, 말한장,
장신구 등 다양하고 풍부한 유물이 출토되어서 당시 최고 지배자의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동이지구 67호분입니다. 다른 고분들과는 달리 봉분의 단면과 석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앞 특이식 돌방무덤 횡구식 석실분이며 벽의 일부는 훼손되었지만 도굴되지 않아서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조사되었습니다. 꾹껑돌이 9매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돌방은 5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주검과 유물, 순장자를 안치하였으며 순장자는 주검의 발치 쪽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은제 허리띠, 장식말가춤 등의 장신구와 토기류, 무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유물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출토 위치가 달라서 비화가야 장례문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적사항이었어. 옛날에 세계유산 심사 왔을 때 아파트랑 이 앞에 절, 저거는 그냥 대답이 되게 쉬워요. 노후시 재건축하지 않고 철거. 하나님에서 저녁에 아까 봤던 사람이 그 비추다라는 회사가 있던데 문화재 활용사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콘서트 좀 해주고 그랬는데 저녁 7시에 무슨 거기 야간 공연 클럽에서 그 보게 됐나봐요. 그 행사한다고 그러더라고 7시에. 그래서 기회를 갖다가 넘어가면 좋겠다. 네, 해볼게요. 네. 와.
송현동 일지구 15부는 표형 표주박 형태분입니다. 16호분을 먼저 만든 후에 봉분을 붙여 15호분을 만들었습니다. 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만들어진 앞트기식 돌방 무덤 횡구식 석실분입니다. 서쪽에 무덤 관리를 위한 3단 석축이 있습니다. 돌방의 뚜껑돌은 팔매를 사용했고 그 위에 점토로 밀봉했다고 합니다. 돌방의 입구부터 연암연암 순서로 4명의 순장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무덤 입구 쪽의 왼쪽 귀에만 금동 귀걸이를 하고 있는 여성의 뼈는 16세에 순장된 여성으로 송현이라는 이름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중독 또는 질식으로 죽었고 육류 등을 먹어 건강은 좋았습니다. 순장자들이 최악의 징이 아님을 말해주는 유골입니다. 표형이란 표주박 모양으로 봉분 2개가 이어져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적성목곽분이 그 구조의 특이성 때문에 추가 매장이 불가능하여 시차를 두고 죽은 피장자를 인접시켜 매장하기 위하여 원분 왼편의 모양으로 단장분으로 합장한 것이 표형분입니다. 즉, 목곽무고의 적석지시를 덮고 위로 봉토를 마련한 형식입니다. 고 신라에서 유행한 방식인데 창녕에서도 확인이 되는 걸 보면 여기가 신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 무덤은 송현동 일지구 6호분과 7호분입니다. 송현동 고분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중심이 되는 곳에 있는 표형분입니다. 6호분의 봉분을 일부 파서 7호분을 만들었습니다. 앞트기식 돌방 무덤으로 5세기 후반 6세기 초반에 만들었습니다. 돌방 북쪽의 짧은 벽을 입구로 사용했으며 바닥에는 강목을 이용한 시설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6호분은 돌방 벽면 전체에 붉은색과 갈색의 안료를 발랐고 7호분은 나무배의 아래관을 재활용한 일본산 농나무관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출토된 장신구는 경주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등 신라 고분의 출토품과 유사하고 표형분의 형태도 신라와 유사해서 비화가야와 신라의 교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무덤입니다. 말띠꾸 미개와 농나무관이 중요한 유물이라고 하네요. 중화된 약간 그 사적돌 같아. 근데 도대체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옷차림은 다 찍어. 송현동 일지구 8호분은 6세기 초반의 앞트기식 돌방 무덤입니다. 경사가 급한 서쪽엔 호석을 쌓았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동관과 둥근 고리 큰 칼 등이 출토되어 높은 신분의 사람이 주인인 듯합니다. 인근 대형 무덤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하네요. 무덤은 작은데 부장품은 값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툭하면 금동관이야. 이 작은 데서 툭하면 금동관이야. 창녕 송현동 마에열의 좌상은 커다란 바위벽에 새긴 불상입니다. 바위 앞면을 깎아서 튀어나오게 조각한 것이 특징으로 바위 자체를 부처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상의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으며 머리 위에는 큼직한 육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세와 얼굴, 옷의 모양은 경주 석굴암 석굴의 본존불과 비슷하지만 옷의 주름이 사실적이지 않고 가슴이 평평한 것으로 보아 불교의 힘이 약해지던 통일신라 후기의 불상 양식을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